그 2030 초선 의원님들이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들이 예. 5분이 애정을 가지고 당이 오만했다, 민심과 동떨어졌다라는 고백도 하고 지적도 하고 비판한 건 여러분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 초선 의원들을 니네들은 뭐 했냐는 식으로 네. 우리가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내용 중에 저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꺼낸 건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아주 냉정해 보시자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윤석열 네. 집단이 예를 들면 처음에 무슨 권력형 비리로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권력형 비리는 아닌 거고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가 예를 들면 입시와 관련해서 네. 뭐 무리수를 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법원 판결 일단 공식 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1심 판결 그런 보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다고 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당시에 뭐 인턴도 하고 봉사활동 증명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될 진보층 교수가 다른 엘리트 못지않게 또는 다른 엘리트랑 비슷하게 그런 일을 했구나. 네. 라는 실망이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 과정은 사실 100명 가까운 검찰들을 동원하고 수사까지 하면 더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10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도 하고 이러기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네. 마치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범인 것처럼 파렴치범처럼 몰아간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발된 겁니다. 네. 근데 2030 의원님들은 그 중에서 2030 중에 일부가 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입증이 안 됐으니까. 뭐 어쨌든 상당수도 있겠죠.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실망한 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한 것일 텐데, 근데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적은 받아왔던 일이고. 그렇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하고는 결정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선은 어떻게 압승했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조국에 대한 조국 전 장관 논란이 훨씬 강하게 남았던 총선에서는 그러게요. 그러면 총선에서도 참패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일들 중에 네. 나중에 우리가 뭐 이러저런 일도 2030이 불만이 있었다. 뭐 A, B, C, D 이렇게 하나씩 짚는 시간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 이후에 첫 공식 평가에서 마치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큰 원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물론 본인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오딩을 택하는 순간 다 그렇게 보도가 되죠.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조응천도 네. 그렇고 2030도 그런 오딩을 택하는 순간 본인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디어 조국에 대한 반성문이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할 게 많은데 네. 그다음 부동산이니 민심 LH니 그다음에 2030 청년들과의 소통 방식이니 2030 청년들을 위한 교육비 주거비 절감 대책이니 일자리 확대 대책이니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는 방역 대처를 잘했지만 민생 대책도 대처를 잘했나 이런 정말 많은 논점이 있는데 이런 논점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뭐가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범민주세력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슈가 나오는 순간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친조국, 비조국, 반조국 이게 논쟁이 격화되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아니라 뭐라고 조국 때문에 졌다고? 자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이 겪은 고초와 윤석열 검찰 남용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결집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네.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이지만 검찰이 훨씬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 짚었네. 뭐 조국 전 장관 부부도 비판받을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일부 민심이 그것 때문에 그 비판적인 민심이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건 윤석열 정치검찰이 훨씬 더 무리수를 둔 건데 총선 결과에 잘못 짚었네. 이렇게 되고요. 반조국은 봐라. 우리 말 맞았다. 드디어 저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아니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결국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또 다시 한번 국민의 사이에서 다 리바이를 되면서 잊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 전혀 생산적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는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때만 저는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물론 또 하나 뭐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엘리트 계층들이 혹시라도 민중들에게 위선적으로 대하는 일부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적으로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번 선거는 전혀 불필요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조국 전 장관 아내는 구속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만한 일로 구속돼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편도 사실상 그걸 뭐라 하죠?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언론과 그렇죠. 검찰에. 굳이 그 이야기를 또 꺼내서 그 부부와 그 가족들이 멸문지하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이 아직도 너무 아파하는데 상처를 더 씌울 필요는 없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가 아무튼 다시 요약하면 원인으로서 본인들이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 원인으로서 잘못 짚었다. 네. 두 번째 선거 결과에 대한 겸한 민심을 청취하고 우리가 민심 앞에 너무 정말 무릎 꿇고 민심을 듣는다고 했을 때 정말 들어야 될 수없이 많은 특히 뭐 부동산, 주거 문제, LH 문제, 재난정부 문제, 코로나 문제, 백신 문제 핵심적인 논쟁이 사라지고 그 논쟁만 남게 되는 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이 논쟁을 정리해야 된다. 네. 그 초선들 또 진위가 왜곡됐다 그랬잖아요. 빨리 그 정리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산적인 예. 논의로. 지금 민심이 제일 열받은 건 무엇인가? 네. 뭐 예를 들면 2030 세대가 현 정부에서 불공정한 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아쉽다. 근데 다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30 분들이 자기 동료 2030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를 소개한 것일 테니까 이번에 큰 저는 실수했다고 보지만 네. 그들도 당과 국민들의 내정을 가지고 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지만 너무 뭐 초선 오적이니 뭐 당을 떠나라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비판한다, 반박한다 하면서 네.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쟁을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2030 의원들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도 안진걸 소장이 말씀해 주셨고요.